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헤비머시너리, 건설 중장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 중장비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고 투자기에도 있겠지만 요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다지 흥미있는 주제는 아닐 겁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회사는 인프라코어, 밥캣, 현대건설기계 정도고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도 그 와중에 몇 안 되는 수혜주를 찾아보면은 그나마 언급될 수 있는 회사가 이 DY파워라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예전에 동양기전이라는 회사였어요. 이게 분할돼가지고 15년도에 재상장이 됐고요. 이 당시에 이제 DY랑 DY파워가 됐죠. 여기 상장이 돼서 출자 전환해가지고 DY가 DY파워를 최대주주로서 지배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굴삭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각 부품별로 만드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DY파워는 대표적으로 여기 오락가락하는 요 이음새 부분, 요 유압장치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만듭니다. 요게 이렇게 실린더로 되어 있는 형태의 부품인데 내부에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품을 장비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겠죠. 유압기계 쪽은 글로벌하게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DY파워가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으로 보자면은 회사가 17년도에 영업이익이 레벨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꾸준히 하던 만큼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300억 정도 수준은 되고 있고요.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량합니다. 유동자산 전체 총 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넉넉하죠. 분기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출이 많이 감소했는데 그 와중에도 영업이익은 방어를 했어요. 전환점이 된 거는 최근에 있었던 4분기 잠정실적 발표인데 이때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슬슬 생기는 것 같죠. 자, 매출 구성을 보면은 내수는 800억 정도, 많이 튀면 한 900억 이렇게 나오는 거고 수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가 히든 챔피언이라고 예전에 홍보도 많이 했었어요. 그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은 대부분 지역을 다 하는 걸로 나오는데 가장 좋은 쪽은 역시나 중국이죠. 중국 쪽 매출액이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규모는 작지만 여기도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신흥국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기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많이 꺾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코로나 여파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특이한 점은 중국이 계속 괜찮았다는 겁니다. 여기 아니었으면 회사가 이익이 그나마도 안 나왔겠죠. 자, 그만큼 중장비 회사들한테 중국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동사도 중국 매출을 중국 굴삭기 시장 대수랑 맞춰보면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려면은 요 지표를 트래킹하거나 예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최근 데이터를 보면 중국 건설기기 협회에서 1월 달에 굴삭기가 19,600대가 판매가 돼서 전년도 대비 9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냐? 그렇지 않다. 작년 12월에도 엄청 증가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중국의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월 중국 데이터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팔로우업을 해요.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특히나 1, 2월 달에 줄었었는데 이 부분이 줄었던 게 돌아오면서 올해 배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시장은 분명히 계절성은 있어요. 춘절이 지나고 나서 3, 4월에 판매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슷비슷하게 파는데 요새는 이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 피크 찍고 나서도 뒤에도 어느 정도 균등하게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절성이 살짝 줄어들고는 있어요. 올해 작년에서 무난하게 성장하는 추이로 전망이 되는데 그러면 최소 33만 대 이상은 찍을 거예요. 그러면 21년도에도 중국의 굴삭기 판매는 사상 최대가 나올 건데 이게 몇 대가 될지는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봐야겠죠. 많이 나면 35만 대 이상도 찍힐 수 있겠지만 까봐야 아는 거죠. 중국의 굴삭기가 21년도에도 판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홍수가 엄청났었어요. 이 산샤댐이 무너지냐 마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재민만 7천만 명, 경제 손실은 37조.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 명이니까 피해가 정말 큰 거고 그와 관련된 재건이 엄청 필요하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서부대 개발 프로젝트가 있죠. 중국판 뉴딜 정책. 땅 파기로 부양하는 건데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성 정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중장비가 몇 년째 잘 팔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
중장비 업황은 괜찮을 것이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공공토목 수주가 시원치가 않아요. 그냥 하는 만큼만 했거든요. 2009년에 이때 증가했던 거는 이거 4대강 시절이고요. 근데 21년 SOC 예산은 레벨업이 될 것이다. 이게 줄였었는데 경기 부양이 엮여 있으니까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재정정책을 안 한다, 뭐 말이 많더니 민주당에서 기재부 압박을 엄청 합니다. 또 말장난을 해요. 디지털 SOC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도로철도, 물류, 지역개발 이런 거 어느 정도 땅 파는 거 기반이거든요. 다 합해서 증가율이 14% 정도고요. 대표적인 게 GTX 라인이죠. 이제는 삽을 뜬다. 그럼 한국도 안 하던 거 하기 시작하면은 바닥은 찍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프라가 되게 노후화되어 있다는 게 기본 전제죠. 2040년까지는 계속 대폭 투자를 해야 되고 대부분 도로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갭이 있는데 인베스트먼트 갭이 줄어들어야 다른 나라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게 미국 인프라 투자의 떡밥이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 인프라의 학점은 C등급, D등급, 이른바 낙제다. 근데 투자는 그동안 계속 줄고 있었고 운용 보수만 해왔다는 건데 럼프 형이 이거를 하겠다고 한 건데 정권 내내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갭이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계속 안 할 수는 없을 거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바닥은 찍지 않았겠냐. 바이든 형님이 신재생 뉴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건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미국의 주택 착공도 최근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중장비의 대장주 캐터필러의 건설 장비 판매도 거의 정상화가 돼가지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좋고 한국과 미국은 바닥 찍었다. 다른 나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부양하려면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될 텐데 DY 파워 같은 업체가 4분기 턴어라운드 한 게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타 업체들을 볼게요. 일단 중장비 대장주라고 하면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켓, 현대건설기계가 있을 텐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죠. 밥켓 인수는 대표적인 무리한 M&A 사례로 언급되는 케이스고요. 실적은 그럭저럭 나오지만은 그 불확실성을 감내하기가 싫을 거예요. 현대건설기계, 얘는 뭐 예대로 잘 못하고 있고요. 이 업종을 사람들이 잘 안 보게 된 게 얘네들이 하는 게 별로 시원치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특히나 메인 시장인 중국에서 두산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의 마켓시어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차지하는 점유율도 되게 미미합니다. 결국에는 두산그룹이 무너지면서 최근에 현대중공업 지주 쪽으로 밥켓을 떼고 나머지를 판매합니다. 나중에 이게 현대건설기계랑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 모르겠는데 빅딜이 돼가지고 국가적으로는 한 개의 업체 남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품주들을 볼게요. DY 파워는 하는 만큼은 하고 있어요. 대창단조 여기는 20년 나오진 않았지만은 3분기까지 보면은 그래도 이익은 어느 정도 방어했다. 얘도 하던 만큼 한다. 동일금속 얘는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확 꺾여버렸죠. 진성TEC 대표적인 캐터필러 수혜주인데 하던 만큼은 나왔다. 작년에도 하던 만큼 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을 보자는 거죠. 이 주요 업체들이 일단 영업이익 방어에 대부분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4분기가 나온 DY 파워나 진성TEC를 보면은 매출액이 이때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중장비의 핵심은 3, 4월이잖아요. 또한 여러 국가들의 중장비 업황 전망이 올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더 나와야 될 거다. 진성은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럭저럭 매출 컨센서스 잡아둔 것 같은데 DI 파워는 전망해 놓은 게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은 별 생각이 없을 텐데 앞으로 계속 윤곽이 나오면서 요거 수정하면서 치고 올라가겠죠. 진성이가 시가총액 감안하면은 대략 퍼가 12배 정도인데 대창이랑 DY 파워는 대략 6배에서 7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밸류 부담이 크게 없을 거예요. 자, 과거 이런 업체들의 주가 트렌드를 봅시다. 옛날에 그나마 눈에 띄게 주가가 반응했던 업체가 DY 파워랑 현대건설기계였고 최근에는 다 기고 있어요. 근데 DY 파워가 최근에 특히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볼만한 것 같아요. 물론 진성이도 있지만은 진성이는 북미 비중이 더 높다는 측면 그리고 밸류가 뭐 조금이나마 더 비싸다는 걸 감안하면은 상대적으로는 DY 파워가 더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중장비의 업황을 잘 체크하면서 따라가면은 좋은 투자 기회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건설 중장비 업황과 그 수혜주로서 업체들, 특히 DI 파워 위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